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냉탕과 온탕을 모두 다 맛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파란불이 켜지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빨간불로 물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수급도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갔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모두 다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1% 넘는 강세를 기록한 건데요.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5%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20만 1,000원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초톱에서는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81%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로봇주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도 6%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10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 앉았습니다. 10만 1,8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포스코홀딩스가 2.24% 오른 48만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전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2.9%로 그야말로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해냈는데요. 12.9% 오른 31만 5천 원을 터치하면서 30만 원 선을 다시 뚫어냈고요. 31만 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47% 오른 65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한 지 이틀째 되는 이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 이틀째에도 16% 넘게 올라주면서 7,39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3.2% 오른 5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데 최근에는 다시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중국에서 LK99 복제 성공을 주장하면서 그 전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 시장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내줬고요. 또 이번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소장이 공식 석상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년 7월 말에 상온 상압 초전도체인 LK99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스톤 파트너스가 24%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5%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2.9% 오른 가운데 에코프로가 3.47% 올랐습니다. 우선 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이렇게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 시장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월 MSCI 한국지수 쪽으로 편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장 막판에 가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갔고요.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머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는 이렇게 급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우선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니콜라이 주가가 7% 넘게 오르는 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이슈도 한 가지가 있었고요. 지난달 초에 에코프로 BM은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었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2차 전지용 하이니켈, 이 니켈, 코바트, 알루미늄 양극 소재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이 수주 규모도 43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당한 규모를 나타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부터는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지난 1월 3일에는 27만 원 선까지 주가가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4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13% 가까이 올라줬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98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97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는 증권업계 전문가들이 에코프로 BM이 조만간 이전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개선된 건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편입 기대감과 함께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러한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거꾸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캡스톤 파트너스 확인해 볼 텐데요. 캡스톤 파트너스가 24.06% 올랐고요. 7,27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챗 GPT가 주목받기 전부터 AI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업 투자 회사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서 AI 스타트업 투자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올해가 금리 인하 시작 첫 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이 오픈 AI 측에서 챗 GPT와 관련해 이 GPT 마켓을 열겠다, 이 GPT 스토어를 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캡스톤 파트너스가 부각을 받으면서 2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군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에서 상승률 탑5 종목들입니다. 모델솔루션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9.99% 상승했고요. YG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상한가 터치하면서 9.98% 올랐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7.59%, 파워로직스가 6.76%,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6.6%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는 양상이었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시간외에서도 이렇게 7%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워로직스도 6%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유유제약 우선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노룰스, 티로보틱스 그리고 리노스까지 일제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 종목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모델솔루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오픈AI 측에서는 GPT 스토어를 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은 건데요. 챗 GPT가 이 아이폰과 유사한 챗 GPT 전용 기기까지 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구글 등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걸로 모델솔루션이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이런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현대, 기아 등 국내 대기업까지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챗 GPT 시장이 더욱더 넓어질수록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분석과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모델솔루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YG원 살펴볼 텐데요.
YG원도 시간의 거래에서 9.98% 오른 6,170원을 기록했습니다. YG원 같은 경우에는 195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드렸고요. 정규장 특징주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도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해 첫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목별 흐름들을 봤을 때 반등 주는 모습들도 있었고 살펴볼 요소들도 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보시면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지수까지 일제히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지만 강보합권 정도로 탄력이 제한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도 0.4% 하락하면서 1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새해 첫 주 한 주간에만 무려 6%가량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애플 계속해서 악재에 좀 노출되는 흐름인데요. 일단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이 폭스콘의 매출액은 5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는데요. 특히나 12월 한 달간의 매출 부진이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고 판매가 부진하거나 그대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애플도 마찬가지로 5개 분기 연속 역성장하지 않을까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에 앞서서 바클레이즈나 이 파이프 샌들러 쪽에 이런 쪽에서도 투자 의견을 훨씬 더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악재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법무부는 관련 조사의 후기 단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애플의 아이폰 사업 보호 전략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런 악재들에 노출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꺾였고요. 결국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애플의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하다면 결국 국내 증시에서도 애플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종목들 보시면 일단 대표적으로 LG그룹주들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자화전자나 더구전자, BH 같은 종목들이 함께 연결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었는데요. 과연 정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짐이라는 종목인데요. 짐 인티그레이티드 시핑 서비스 이 총 플레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7%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는 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 잘 아시다시피 해운 관련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계속해서 항해를 중단하는 이런 해운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재개를 했던 덴마크의 머스크사도 홍해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이틀 전에 밝혔는데요. 결국에 홍해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운임가는 상승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 화물 운임료가 오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외신에 따르면 후티의 공격을 피해서 우회로를 택한 운송업체들의 물류량은 최근 몇 주간 2천억 달러, 한화로는 262조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들이 단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이렇게 짐 같은 종목들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실까요? 네, 국내 해운주들도 보시면요. 최근에 좀 올랐다가 가파른 상승 때문에 차익 실현을 겪는 한 주가 됐습니다. 특히나 유가 상승 때 함께 올랐다가 그 이후로 무너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흥하해운이 금요일에 12%나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할 만한 모멘텀들이 결국에는 이 후티 반군의 공격 때문에 홍해에 대한 이 운항로가 계속 차단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HML이나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 대한해운까지 이렇게 해운 관련 종목들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실까요?
미국 증시에서 또 급등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뮤노반트입니다. 이 종목 10% 이상의 급등세로 42달러 선에서 함께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부터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각 기업들의 유망 기술들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R&D 성과가 있는 기업들을 비밀리에 초청을 해서 이 메인 트랙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카카오 헬스케어나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데요. 이 가운데 이뮤노반트도 9일에는 발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뮤노반트, 이 국내에서는 좀 잘 알려진 미국 종목인 이유가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와의 최근 부각 때문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기도 하죠. HL161 성분명으로는 바토클리맙에 대해서 지금 그레이브스병 임상 이상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다른 국가에 기술 이전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한올 바이오파마의 가치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의 주가에 연동되는 흐름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이뮤노반트의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는 10% 올랐지만 시간외에서는 4% 넘게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향방이 이번 주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참가하는 기업들까지 함께 리스팅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